안녕하세요. 오정근의 쏙쏙 경제 오정근입니다. 오늘은 3월 6일 토요일입니다. 주말이네요. 어제 이제 갱칩이라서 날씨가 많이 포근했는데 오늘은 또 연이어서 주말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정근의 쏙쏙 경제, 귀에 쏙쏙 들어가도록 경제 기사를 쉽게 해설해 드리는 명품 시사 해설, 부동산 증시 암호화폐 편이 먼저 떠서 그냥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계속 구독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알림을 설정해 두시면은 제가 업로드 할 때마다 자동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가장 크게 문제되고 있는 것이 역시 그 광명시의 그 LH 직원들의 투자, 은행 대출까지 빌려가지고 투자했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되면서, 문제는 이것 때문에 현재 200만 가구 중에서 공공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등 해서 약 143만 가구의 쇼크가 지금 오고 있다. 지금 잘못하면 200만 가구 특단의 대책이 지금 문제가 생길 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고요. 심지어는 LH 직원뿐이 아니고 정치인이나 시청 직원들도 투기했다는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뭐 그동안에 전국에 지금 20개 신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건설하면서 얼마나 많은 투기가 있었을 것인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까지 지금 대두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결국은 주거 안정 정책이 공무원 배만 불렸다. 공무원뿐이 아니라 이제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뭐 관련되는 공기업 H, 그다음에 관련 공무원, 관련 정치인들의 배만 불렸다. 그래서 수만 명에 대해서 셀프 조사 논란도 있다. 역시 그 내나 변창흠 장관이, 여기도 그다음에도 나옵니다마는 변창흠 장관이 역시 그 정책에 그 조사도 변창흠이 한다, 이게 되겠느냐, 이런 셀프 조사 문제가 있고, 제일 큰 문제는 이제 3기 신도시 지정 자체가 지구 지정은 취소가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좀 있고요. 지금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거셉니다. 주민들은 이제 그런 것이 지정이 될 줄 모르고 조금 그 가격을 더 얹어준다고 하니까 다 팔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반발이 아주 그냥 거세게 되면서 이것이 지금 지구 지정 취소로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공주택 공급의 차질이 불가피하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이 무리하게 민간의 참여를 제한하고, 민간은 전부 시공사 정도로만 들어가고 나머지 LH공사가 다 하려고 했던, 다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 공공공급만 하려고 했던 데서 문제가 비롯된 거거든요. 지금 알고 봤더니 공공공급을 하려고 하는 그것이 저는 뭐 아주 선의로 생각해서, 저는 지금도 그 뭐 물론 자유시장 경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자들은 받아들이지 않지만은, 헨리 조지의 그 대지는 나대지, 헨리 조지도 나대지만 얘기했어요. 택지가 아니고 인공적으로 노동이 투입되지 않는 나대지에 관해서는 공공이 공동 소유를 해야 한다, 그런 얘기가 했었고, 그다음에 피케티는 그런 자산에 대해서 높은 세를 부과해야 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서로 그냥 편리한 것만 인제 취합해서 주택은 공공까지 나오고 높은 세금도 부과하는 이런 정책을 해 왔는데, 알고 봤더니 전부 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겉으로는 그런 항상 뭐 내세우는 사회적 정의 뭐 이런 걸 내세우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내부자들이 다 해먹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엄청나게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부자랑 이제 그런 관련된 LH공사가 전부 전국의 20여 개 도시에 그런 신도시, 기업도시 혹은 신도 이런 걸 하면서
전부 토지를 기획하고 분양하고 뭐 그 고난 그다음에 토지 보상을 하고 고난이 정말 무소불위에 막강했죠. 관련되는 또 공무원들, 관련된 정치인들 뭐 뻔하죠. 야 이거 완전히 뭐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격으로 겉으로는 굉장히 큰 이상이나 정의나 이런 걸 내걸지만은 언제나 뒤에 보면은 그런 불의가 더 크게 도사리고 있다는 거, 그 불의가 더 큰 동력이 되어 왔다는 거, 이것이 좌파들의 한 행태죠. 언제나 보면은 여전히 여기서 이 문제가 크게 대두돼서 왜 민간 참여를 제약하고 민간은 시행사 아니고 LH 밑에 시공사로만 들어오라고 했는지를 이제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200만 호 공급 대책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커졌다 그런 얘기고요. 게다가 인제 1주택자도 못 견디는 종부세, 1 년새 분납자 4 배가 늘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보면은 1주택자의 경우에도 지금 현재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9억을 넘어섰기 때문에 9억 원이 넘는 아파트는 종부세 부과 대상이거든요. 강남의 114 제곱미터인 경우에 종부세가 700만 원에서 1,230만 원으로 올랐다. 이미 또 이제 금년에는 더 오를 겁니다. 다주택자만 겨냥하는 게 아니고 1주택자에게도 이렇게 1,230만 원이고 금년에 더 늘어나면은 그야말로 퇴직하고 아무 수입이 없는 노장년들이 무슨 돈으로 종부세를 내느냐. 종부세만 있는 게 아니죠. 종부세를 내면서 또 여러 가지 건강보험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뭐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도 아마 제 생각으로 월 한 60-70만 원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됩니다. 지금 이게 이런 완전히 노인 빈곤이 뭐 문제다 하면서 더 노인 빈곤을 심화시키는 노장년들은 최저임금을 높게 책정해서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게 만들어 놓고는 월 한 뭐 2-30만 원짜리 허드렛 일만 연간 한 80만 개씩 양산에 세금 일자리만 만들어내고 있는 가운데 모처럼 평생 모아서 집 한 채 장만한 집에 대해서 엄청난 종부세와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기사가 지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종부세나 임대차법은 재산권 침해를 한 것이다. 헌법 정신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시장 경제의 가장 중요한 것,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것이 자유와 생명과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사유재산을 보호해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경제를 발전시키는 겁니다. 오늘날 공산주의가 다 붕괴되고 사회주의도 어 완전히 지금 거의 종족을 감추고 있는 그런 상황은 전부 다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만큼 일을 안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빈곤의 늪으로 빠지면서 오늘날 공산주의도 붕괴되고 사회주의도 좀 뭐 거의 다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오늘 거꾸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그래서 뭐 역사의 종언이라고 그래서 이제 인류의 발전사에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대립은 이제 끝났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 승리로 끝났다고 미국의 후쿠야마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역사의 종언까지 이란 책도 쓰기도 했습니다만 우리는 거꾸로 올라가서 오히려 더 지금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180석 거대 여당을 등에 업고 무소불위로 지금 입법을 하고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가가 지금 75불까지 올라간다. 오페크가 감산을 유지하면서 지금 현재 63.8달러까지 올라가 있는데 웨스턴 서부 중진유 같은 경우에 지금 내달에 75달러까지 올라갈 것인가 하는 그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계속 지금 이제 지금 경기가 좀 회복 조짐 보이면서 인플레 우려가 있는 가운데 또 유가까지 올라간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유가도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1.54까지 다시 올라갔습니다. 1.5까지 5위까지 올라갔다가 1.48로 떨어졌다가 다시 1.54까지 올라갔습니다. 미 파월 의장이 인플레를 인내하겠다. 그 얘기는 인플레가 다소 오더라도 계속 저금리를 유지하겠다라고 한 것에 영향에 입어서 한 며칠 1.5% 밑으로 10년물 미국 국채 수익률이 떨어졌다가 다시 그것이 효과가 없어지면서 다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1.567까지 올라갔다고 어제 미국 그 10년 만 국채 금리가 1.567까지 올라갔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지금 유가도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들이 다 올라가고 하면서 인플레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렇게 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되면서 한국도 지금 현재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요거는 이제 미국 얘기인데 미국에서 아까 앞에 52까지 올라갔죠. 1.567까지 올라갔네. 올라가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2.2%까지 올라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나중에 이건 워낙 또 이제 중요한 얘기라서 심층 분석으로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까지 이제 2.2 기대 인플레이션.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에서 미 연준의 물가 안정 목표가 2.2거든요. 2.0이거든요. 이미 그것을 기대 인플레이션을 넘어서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계속 파월은 약간 매파입니다. 비둘기파입니다. 파월이 이제 그렇게 해서 계속 금리 상승 견딜만 하다 얘기하면서 이 지금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것을 그대로 용인한다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되면서 증시가 오히려 코스피가 이제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너무 빨리 국채가 뛰기 때문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같은 것을 개입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월가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게 이제 장기 국채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장기 국채 금리는 사주고 단기를 파는 그런 식으로 해서 장기 금리를 조금 더 낮추려고 하는 그런 통화 정책을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고 하는데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에 낫을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이제 한국에서는 장중 10년 국채가 2%까지 올라갔다. 그래서 한국에는 장중 2% 어제 1.9 정도로 이제 마감이 됐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현재 지금 금융시장 변동성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흔히들 이건 뭐 좀 주식이나 비트코인이나 전부 지금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이유가 지금 통화 정책의 방향이 지금 계속 경기가 회복 조짐이 보이면서 통화 정책의 방향을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가 아직 회복이 완전히 안 된 거 생각하면 금리를 더 저로금리 상태를 유지해 나가야 되고 지금 계속 인플레이션을 생각하면 금리를 또 올려야 되고 통화 정책은 언제나 파급시차가 있거든요. 한 6개월 정도 선행해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시장에서 금리가 올라갈 것인가 안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런 변동성 장세가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갈팡질팡하다가 어제 다시 좀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중국이 어제 6% 이상 성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하니까 좀 올라갔다가 다시 또 미국의 악재 때문에 파월 의장이 국채 금리 상승을 용인하겠다 이런 발언을 하게 되면서 다시 또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 변동성을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들도 이제 기술이나 성장주는 팔고 경기 민감주만 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경기가 이제 그 기술 성장주는 다 팔고 경기 민감주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에 꼭 필요해서 버텨내는 주식 그걸 경기 민감주로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는데 불구하고 지금까지 얼마 전까지 계속 저금리 시대에는 아주 기술주 같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빛을 보게 되죠. 그러나 금리가 올라가면 경기 상승과 더불어서 금리가 가는데 오히려 더 필요한 품목이 있어요. 그런 품목들 여기 보니까 그런 품목들에서 쭉 이제 순매수 상위 종목이 나와 있는 걸 보면은 S오일이나 롯데케미칼, KT, 신세계, OCI, 포스코 이런 거 주로 이제 금리가 올라가도 쓰지 않을 수 없는 품목들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같은 거 이런 화장품 같은 거는 이게 필수재 경기와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이제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개미들이 굉장히 많이 샀는데 개미가 산 것의 탑 10 종목은 수익률이 하나 빼고 SK 하이닉스 하나 빼고 다 하락했어요. 2020년도에 개인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은 전부 다 하락했다. 이것이 이제 지금 큰 문제인데 우리 동학 개미들이 그동안에 사실 B2까지 해서 투자를 했거든. 연끌 투자를 했죠. 왜냐하면 집값도 많이
오르고 하는 속에서 패닉 바잉까지 패닉 바잉 양상을 보였는데 결과적으로 1 년을 지나고 평가해 보니까 그런 양상이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됐거든요. 집값이 급등하면서 오히려 주식 쪽에서 연끌 비투 투자가 일어났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거의 대부분 어 평균적으로 탑 10의 수익률이 마이너스 7% 기록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걱정하는 게 이 동학 개미들이 또 서학 개미들 투자가 이 쏠림 현상을 보이면서 군집 형태라고 그러죠. 허딩 비헤이비어를 보이는 것이 금융시장에 항상 금융시장이 급등할 때나 급락할 때 허딩 비헤이비어를 보이거든요. 그것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잘 분석해서 기업들의 가치 분석을 제대로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허딩 비헤이비어가 보이면 언제나 이런 문제가 생겨요. 제가 그것도 내 여유 자금을 하는 게 아니고 비투를 하기 때문에 항상 걱정을 해 왔는데 평균적으로 뭐 돈을 버신 분도 있겠지만 마이너스 7%를 기록했다는 게 나오고 그뿐이 아니고 수학 개미들 외국에 투자한 우리 개미 투자자도 마찬가지다. 수학 개미들이 상위 기술주가 올 들어 전부 테슬라나 애플이나 전부 심지어는 유니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7%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개중에 좀 뭐 항상 그 허딩 베이비는 그냥 개중에 돈 번 사람이 있다는 입소문이 돌면서 소문이 돌면은 다 그냥 나도 몰려가거든요. 그것이 가장 위험한 형태입니다. 항상 그 좀 제대로 된 분석을 토대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인제 여기서 또 하나는 존버해 봤자 일주일밖에 안 되고요. 일주일 정도밖에 참지 못하고 단타를 일삼다가 하루 새 반토막 나기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주로 20 대의 남자들이 평균 수익률이 3.8% 밖에 안 되는데 회전율은 20대 남자들이 가장 높습니다. 이게 뭐냐면 20대 남자들이 가장 단타 위주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현재 이것이 얼마나 지금 단타 위주의 그야말로 좋게 얘기하면 그냥 패닉 바잉을 하고 있는 거, 나쁘게 얘기하면 그냥 한탕주의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주식 중독 상담도 20 대가 가장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30 대는 작년에 236 건인데 비해서 20 대는 579 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 대가 지금 20 대가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여기 지금 어 어떻게 보면 집값이 너무 오르니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연끌 투자를 하고 있나, 비투를 하고 있나, 그러면서 단타를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지금 인제 1 년이 지나서 분석 결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그런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되고 하니까 연금은 자꾸 왜 해외 투자나 이런 뭐 데모도 일어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의 국내 투자를 확대를 검토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를 맡겨 놓은 건데 이것이 지금 너무 많이 쓴 데다가 목적 외에 쓴 데다가 국민연금도 막 쓰고 있어요. 쓴 데다가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수익률도 높지 않아서 2050년 전후에 고갈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뭐 많이 남지도 않았어요. 지금 있는 돈은 아직도 국민연금 보험료만 내고 국민연금을 아직 제대로 받는 사람들이 아직 안 받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지금 쌓여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이 인제 곧 제대로 받기 시작하면 한 20년 뒤부터는 계속 인제 받기 시작할 텐데 그러면 2050년 전후에 고갈될 거다 그러는데 지금 고갈 시기를 쪼금이라도 늦추려면 수익률을 올려야 되는데 이런 증시에 이를 따라서 뭐 국내에서 너무 손해 보는 뭐 동학 개미들이 많으니까 국내 투자를 늘린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고요. 객관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연금에서는 기금운용위원회나 이런 데서 독립성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보건복지 장관이 지금 벌써 이런 얘기를 할 때 국내 주식 투자 확대를 검토하겠다 얘기할 때 저는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장관의 권한 밖이에요. 장관이 개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뭐 검찰의 독립성 사업주에서 많이 얘기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 노후를 보장해 주는 연금이기 때문에 고갈 시기를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서 기금운용위원회 혹은 또 투자정책자문위원회 독립성을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공지능 투자가 로보어드바이저 시장이 뜨고 있다고 합니다. 로보어드 시장이 지금 현재 168,000 명이
금년 들어서 16만 8천 명으로 늘어나고 작년에 가입자가 15만 6천 명이었는데요. 지금 이것이 잔액으로는 작년에 5,847억 원에서 금년 들어서 얼마 안 됐지만 7,311억 원까지 증가하고 있다. 로보어드바이저가 수익률이 비교적 괜찮게 나와서 이렇게 증가하는 사용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 앞에 쭉 보면 이제 결과적으로 오늘의 이 분야에서 가장 큰 이슈는 지금 부동산 부문에서 LH공사 직원들의 투기가 드러나면서 지금 그것뿐이 아니고 뭐 관련 공무원, 관련 정치인들이 그동안에 너무 많은 투기를 해왔다. 고향한테 생선박힌 격이 되었다는 것 때문에 지금 현재 그야말로 대통령이 특단의 공급을 한다는 200만 호 공급도 좀 차질이 생겼다. 이제는 민간 부문에게 맡겨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정치 쪽에서는 지금 현재 굉장히 그 금리가 지금 계속 올라가면서 증시가 횡보하는 가운데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 지난해 말에 많이 증시가 올라갈 때 우리 개미들이, 동학개미, 서학개미들이 투자했는데 전반적으로 수익률을 좀 계산해 보니까 수익률이 좀 더 마이너스다. 상당히 좀 신중하게 분석해서 투자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아침 뉴스에서의 부동산 증시 암호화 별편을 마치고요. 제가 마치고 곧이어서 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곧이어서 이제 정책 파트, 실물 금융 파트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